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복지TV와 웰페어 뉴스가 대회 참가하는 각국 국가대표 선수와 대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 패럴림픽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선수인 스테파니 잘렌 선수를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에서 슈퍼 대회전과 슈퍼 복합 종목에 출전해 동메달을 딴 미국 패럴림픽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선수인 스테파니 잘렌. 스테파니 잘렌은 지난 1996년 희귀 염색체 질환인 CHILD 증후군으로 한쪽 다리와 팔이 없습니다. 그는 9살 때 우연히 스키 캠프에 참가하게 돼 처음으로 스키를 접하게 됐고 이후 스키 종목과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스테파니 잘렌을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9일 날 한국에 도착해서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며칠 동안 한국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는지요? 사실 정확히는 일주일 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정선에서 열리는 스키 테스트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때 왔고요. 테스트 이벤트에 참가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아서 앞으로 평창에서의 결과에도 제가 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특별한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인들과 만나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평소에 스테파니 잘렌이 그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는지. 어머니는 제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제가 정말 아기였을 때부터 무엇을 겪어왔는지를 쭉 다 봐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절대 가지지 못하도록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강인함이라든지 이런 정신, 그리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게 해준 그런 정신을 불어넣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초부터 어머니는 저에게도 굳은 반석과 같은 존재가 돼주신 분이고 항상 제가 어려워할 때도 저를 지지해 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시고요. 이번에도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내년에 있을 평창에서는 어머니랑 같이 와서 제가 경기를 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신다면 정말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학생이면서 또 올림픽 경기도 해야 되고 이제 나중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꿈, 드림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에 참여한 이후에는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저의 경험 같은 것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계가 경찰이 고속버스표를 정당하게 구입하고 탑승하려는 장애인을 향해 이 최루액을 뿌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장애계는 지난 2014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찰이 정당히 버스표를 구매해 고속버스를 탑승하려는 장애인을 가로막고 최루액을 뿌리고 전동 휠체어를 파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애계는 이번 소송의 취지와 관련해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위반한 점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송 대리인인 김재왕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최루액을 장애인 얼굴을 향해 조준해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전체 실업률과 청년층 실업률 간 격차가 6%포인트 이상 벌어지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청년층 실업률이 6.1%포인트 더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현재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한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당시에는 격차가 3.7%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기업 신규 채용의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의 취업난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의 달이자 가족 단위 나들이가 많은 5월, 이 어린이 실종 신고도 가장 많습니다. 인파에 묻혀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이 아이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아가 발생하면 우선 신고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공원을 찾은 어린이들. 연신 고개를 돌리며 신기한 듯 주변을 살핍니다. 이렇게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아이의 손을 놓치거나 잠시 한눈을 팔면 아이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눈을 안 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을 밖에 나왔을 때는 안 놓고 다니거든요.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실종자와 미아 신고는 38,200여 건. 이 가운데 아동 180여 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동 실종에서 골든타임은 12시간. 늦어도 48시간 안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아가 발생하면 10분 내로 신고하고 미리 경찰서에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3단계 실종 예방 수칙을 가르쳐주는 것도 방법. 길을 잃었을 때 일단 멈춘 뒤 자기의 이름과 부모님의 연락처를 생각하고 근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거리, 팔찌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아이를 누군가 데려갔다가 돈 얼마 가지고 어디로 와라. 미아 발견 시 내 아이처럼 관심을 갖고 신고하는 시민정신도 꼭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치매,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 이 집안은 어느새 폐가정과 가구 등으로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는데요. 구청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어머니와 아들에게 오랜만에 미소를 되찾아줬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문이 떨어져 나가 있고 8평이 안 되는 작은 공간에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밥솥도 한두 개가 아니고 선풍기에 청소기까지 쌓아둔 고물 가전의 종류도 다양한데 음식물은 뷔페에서 썩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제 문을 열면은 진짜 그 복도 전체에 거의 다 났었어요. 그 옆집에서는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집은 이제 이사 갔어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이곳을 찾았을 때 머리가 새하얀 노모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은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까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두 모자분이 거동이 많이 불편해 보이셔가지고 진짜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마 청소할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 속에 주민센터와 봉사단체가 나섰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시간을 쪼개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병이 약간 있으셔갖고 여기 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집도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치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앉을 공간이 생긴 집안에서 모자는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여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아주 기적이에요.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 합니다. 초기 지원금이 나가긴 하지만 대부분 반값을 내고 나면 생활고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퇴소 청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성 기자입니다. 부모품 대신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온 김민수 군. 기쁨을 주는 마술사가 꾸민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김 군에게 최근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홀로서기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하면서 좀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자격증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잘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구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소 청년의 주머니에 정부에서 나오는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나가게 됩니다. 정작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힘들어지죠. 경기도는 이런 퇴소 청년을 위해 매달 42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질병이나 실직 등 갑작스레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 가정을 돕는 경기도 무한 돌봄 사업의 일환. 올해 그 범위를 늘려 냉방비와 구직 활동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간병비 지원 등을 올해 추가로 지원하여 위기 가정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0만 원 이하의 가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로 눈을 돌리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이자의 늪 때문에 종종 또 다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이러한 고통을 덜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연 이갑기 씨. 6년 전 사업 부도로 떠안은 빚 때문에 개인 회생 제도를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빚을 청산하고 재기의 꿈을 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달 미치는 장사였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 당장 쓸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씨의 신용등급으로는 대부업체 대출밖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경기도의 굿모닝론을 이용해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금융적으로 사실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거 없이 굉장한 저리로 일단 그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 도를 갚아나가고 10년이고 20년을 갚아나간 데 자신 있고. 굿모닝론은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담보 없이 2%의 초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소액대출 사업입니다. 저신용자는 물론 장애인과 50대 은퇴자,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출금 전액을 착실히 갚으면 이자의 20%를 돌려받는 일종의 페이백 혜택도 주어집니다. 올해는 160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운용 금액을 전년 대비 28%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약 1,000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난 한 해에는 727건, 12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재기에 도움이 필요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뇌수막염은 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 5월에서 8월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 어린아이들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뇌를 둘러싼 얇은 막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생기는 뇌수막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7,000명가량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10명 중 6명은 10세 미만이었습니다. 뇌수막염이 위험한 것은 얼핏 보기에 감기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뇌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뇌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머리가 심하게 아프게 되고 애들이 토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며 38도가 넘는 발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의심되면 가급적 빨리 병원에 방문해 뇌압을 낮추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법은 병을 일으키는 균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비교적 중증 질환인 세균성 감염의 경우 영유아 시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접종을 받으면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러스성 감염은 침, 콧물 등으로 단체 생활을 통해 걸리기 쉬워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5월에서 8월까지 장 바이러스에 인한 뇌수막염 환자가 크게 늘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테니스협회는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제5회 노바코리아 서울오픈 통합 전국 휠체어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부문으로 나눠 열린 가운데 생활체육은 어울림복식이라는 명칭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출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LH와 함께 경로당을 어르신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LH는 경로당의 구조 기능을 개선하는 특화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통학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앞으로 학생의 경우 1일 2회, 학부모가 자녀의 통학을 도울 경우 1일 4회의 통학 실비를 지급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로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다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정부와 기초단체별로 각국 음식 체험 행사나 노래자랑대회, 운동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양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관내고자 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장애 어르신과 함께 효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함께 효자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선물 상자와 식료품 등이 마련됐습니다. 복지관은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191호에서는 대선 후보자 토론방송에서 수화통역사가 한 명만 배치된 데에 대한 차별진정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토론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청률로 나타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대선 토론방송에 출연한 후보는 총 5명. 하지만 수화통역사는 1명만 배치됐고 여러 명이 연이어 발언하거나 겹치게 되면서 어떤 후보의 공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정보 전달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장에게는 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참정권을 위해 선거 토론방송과 수화통역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차가 다니던 고가도로를 보행자도로로 변화시킨 서울로 7017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는 20일 정식 개장을 앞둔 서울로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접근성 점검에 나선 가운데 주출입구와 승강기 앞에만 점자 블록이 설치돼 있을 뿐 식물 화단 등으로 곡선 형태인 보행로에는 점자 블록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해명했지만 장에게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이 밖에도 법적 기준은 지켰지만 여전히 좁은 보행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인권과제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과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인권보장,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 교육권과 이동권, 접근권과 탈시설 지원 강화가 명시됐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거 공안 앱더라. 누군데? 우리 동네 보안관이지. 과잉 수사로 잘리고 낙향한 전직 형사 대호는 보안관을 자처하며 바다만큼 드넓은 오지랖으로 고향 기장을 수호한다. 평화롭던 동네에 비치타운 건설을 위해 성공한 사업가 종진이 서울에서 내려온 그때 인근 해운대에 마약이 돌기 시작한다. 종진의 모든 행보가 의심스러운 대호는 그를 마약 사범으로 의심해 처남 덕만을 조수로 나홀로 수사에 나서지만 민심은 돈 많고 세련된 종진에게로 옮겨간 지 오랜다.
동네 보안관을 자처하는 오지랖 넓은 전직 형사가 서울에서 내려온 성공한 사업가를 마약 사범으로 의심하며 벌어지는 로컬 수사극 보안관. 중년 남성들이 함께 마을을 수호하는 모습을 인간미 넘치게 그리고 있는데요. 부산 기장 아저씨들의 순박한 웃음을 토대로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킬 박사가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을 개발해 자기 몸에 투약하면서 자기 내면의 악인을 불러내는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오는 5월 21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받고 있는 남매듀오 악동 뮤지션이 2017 악동 뮤지션 콘서트 1기장으로 팬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6월 23일 충남대학교 정심아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를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1998년 5월 10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투표를 하는 곳은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마련되어 있어요. 보통 동주민센터나 학교에 마련되어 있을 텐데요.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테니 투표하러 가기 전 꼭 확인해 주세요. 투표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만 들고 가셔도 돼요. 투표하러 투표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분증을 보여주시고 이름 쓰는 곳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아요.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라고 쓰여져 있는 칸에 들어가서 미리 준비되어 있을 도장으로 내가 찍고 싶은 후보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으면 돼요. 도장을 여러 번 찍거나 빈칸이 아닌 곳에 도장을 찍으면 내가 투표한 용지는 무효가 돼요. 꼭 알아두시고요. 도장을 찍고 나서 종이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를 마친 거예요. 근데 요즘 자기가 투표했다고 인증샷을 많이 남기잖아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바깥에 나올 때까지는 절대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난 누굴 찍었으니까 넌 누굴 찍어 라고 말해도 안 되고요. 내가 투표한 사람은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투표하러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다들 도와주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투표해주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비록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 소홀하기가 쉬운데요. 정신없는 생활 속에 오늘 하루만큼은 가족들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